자, 그래서 오늘의 맞수 한판 저희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이 시가총액 2위에 어제도 당당하게 등극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었으면 지수가 그래도 더 힘을 내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이 개별주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불확실성이 해소는커녕 지금 시장이 계속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떨까요? 맞수 한판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이 더블킴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떨어질까요?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고평가와 수급 사이, 김진만 팀장께서는 환장하네요. 환장해. 환장. 너무 어디 세게 했나 좀 아니에요. 좋아요. 한데. 딱 좋아요. 딱 좋아요. 환장에 콜라 보면 여러 개가 지금 환장하겠다는 건데 뭐 악재가 뭐 있습니까? 일단은 네. 이제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되게 꼬이게 만드는 주범인데 거기에다가 상장 날짜 또한 이제 금리 인상 시기랑 좀 겹침으로써 좀 이것저것 다 안 좋게 시장을 더욱더 안 좋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한국 거래소에 굉장히 지금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대형주가 사실 물적 분할을 승인해 준 것도 이제 물적 분할을 승인하고 재상장도 IPO를 해서 상장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사실 뭐 이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자금 조달을 하는 것도 뭐 필요로 하지만 부담입니다. 분명히 갑자기 어차피 부담이에요. 가지고 있는 시장 파이는 똑같은데 부담스러워요. 큰 애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서 일부 조정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을 조금 필요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제 보시면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 다 팔았습니다. 근데 엄청 팔았어요. 근데 그거 기관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다 받아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금이니까. 네, 그러니까 투신 보시면 투신이 ETF 자금이고 그다음 연기금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지수 추종 자금을 위해서 먼저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시장을 흔들리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이것저것 다 해서 다 이제 환장의 콜라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게 그런 부분에 좀 있어서 조금 앞으로도 사실 이런 대형 IPO가 있었을 때 과연 시장이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이 또 제기되고 웬만하면 이런 대형 IPO는 좀 없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이제 그 추가적인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대선 주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 물적 분할 이거 좀 자본시장 개선법 만들어라. 그쵸, 대표님? 어제 이건 이대로 안 돼요. 어제 화를 좀 냈었는데요. 네. 오늘도 이건 우리가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얘기해야 돼요. 메시지 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표는 아니고요. 대표예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 저희 증권광장 대표 선수. 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대표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적나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면은 좋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팔았는데 기관이 3조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배 이상 산대요. 더 짜증나는 게 그 중에 기관 3조 중에 연기금이 2조를 샀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한숨이 나오고요. 우리는 네. 그래도 좀 구원 투수가 될까 했는데. 구원 투수는커녕 네. 이게 다 저희 돈이거든요. 앵커님 돈, 제 돈, 그렇죠. 제 팀장님 돈 다 들어가 있는 이 돈인데 우리 이거 노후에 우리 이 돈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거기다가 네. 더 웃기는 거는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관은 1조 8천억 매수입니다. 그럼 차익을 보면은 1조 2천억이 비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지금 3조 정도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사느라고 나머지 종목 1조 2천억을 판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장을 농단시킨 겁니다. 국정농단 아니고 국장농단. LG 에솔 물적 분할. 아직 애라서 그래요. 좀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나머지 다 종목들을 피폐화시키고 거기다가 네.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보게 되면 전략이 그거죠. 아무리 패시브로 들어간 물론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나머지 종목들 대형주들 보게 되면 PR 뭐 7배, 8배인 종목들 수두룩한데 이런 거 거기다 다 때려다가 PR 100배짜리를 지금 산다. 이게 전략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주식은 싼 거 사고 비싼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아니 현상이죠. 기본도 모르는 이 매매 이건 뭐예요 이건? 자, 총대 매시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이해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시장이 무조건 패시브 자금이니까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 이거를 뭔가 정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짜증이 날 뿐이죠. 그냥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증권 광장을 시작하면 우리 지수가 긴장을 해서 하락을 멈추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더 안 떨어지잖아요. 붙들어 매십시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네 그래요. 뭐 수급된 요인이 있다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까지 동반해서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만 빠져? 그러니까 같이 빠져, 같이 한강에 들어가, 뭐 거의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에서 다른 거 빼고 LG에너지솔루션 사야 되니까 그런 거라고 합시다. 그런데 주가까지 같이 빠지고 있어서 2차 전지 담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하락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될지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세가 지금 계속 하락할 것인지 끝난 것인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은 먼저 테슬라 그래요. 어제 좀 예.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수급 차량에 대해서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그런 말과 함께 전기차주들이 다 폭락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는데 컨센을 높게 잡다 보니 컨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쪽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이제 뭐 외부 요인들이 많이 좀 안 좋게 있기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에너지 솔루션 또 준비해야 될 게 이제 보호예수 준비해야 됩니다. 보호예수 3개월, 6개월, 2개의 물량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예수 오버행 이슈까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주가가 과연 유지가 가능할지 여부도 굉장히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혹은 이제 기타 차량까지 같이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사실 계속적으로 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긴 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부 요인들, 거기 성장주들이 이제는 증명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시장에 돈도 없기 때문에 이전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2차 전지의 반등은 조금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뭐 좋은 종목들도 많고 실적이나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저평가 기업은 한국에 워낙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다 재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당분간은 그래도 좀 투심 위축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지금 이 그림 좀 보세요. 그림 보여주십시오. 공모 LG에너지솔루션 그렇게 어렵게 공모주 청약 받아가지고 네. 저거. 헛웃음 나오죠? 네. 이게 한 분당 한 주를 청약받으면 한 20만 원 정도 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비싼 고급 뷔페를 먹었다 칩시다. 근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연봉을 잃었어요. 연봉 그죠, 네. 더 잃었어요. 맞습니다. 뭐, 네. 자동차 한 두세 개, 대표님. 네,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진짜 저 뭐예요 저게. 국장농단. 네. 가시죠. 네. 갑시다. 네. 자, 그래도 우리는 사과 나무를 심습니다. 내일. 근데 제가요, 저 씩씩한 건 맞는데 저 굉장히 너무
씩씩한 그 저기 컨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자랍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아니,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아니 예. 저도 네, 너무 저기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하세요.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런 수급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서 많이 빠졌다면 고평가된 거, 그러니까 버블이 좀 깨진 것인지,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라는 아주 그 진지한 질문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그래서 상장 철회했군요. 공모 연계. 그 봐요. 광장에서 얘기하면 쫀다 그랬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한시름은 놓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한시름 근데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민폐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은 사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동박 시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동박이 그렇게 쇼티지고 계속 증설하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인가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들어오면서 비켜줬던 거에 대한 물량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사는 게 맞지만 살려고 봤더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도 저가 매수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SKC부터 일진머트리얼즈 이런 거는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강해지면은 이쪽을 또 계속 비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사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수급 이슈가 일단 아직까지 뭐 2월 달에 벌써 MSCI 들어갔죠. 편입되다 보니까 거기 이슈 있고 또 3월 달까지 이어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들어가는 코스피 200까지 확인이 되게 되면은 거의 그때부터는 끝날 무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패시브 자금과 관련된 이슈가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혹시나 나머지를 비우는 과정 쪽에서 이런 약세가 계속 들어온다, 모으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모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 판, 다음 주제는 좀 웃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중에서도 자가진단 이슈로 엮이면 또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이 왜 자가진단 관련 주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제약이 아직도 가격 제한폭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상한가로 처음부터 진입을 했는데 자가진단 키트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네. 저도 진짜 이틀에 한 번 걸로 자가진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가진단을 해야만 PCR 검사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앞으로 이 품귀 현상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란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여쭤봤더니, 자,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관망, 김진만 팀장께서는 안국약품을 꼽아주셨습니다. 안국약품이 자가진단 관련 수혜주입니까? 사실 그냥 이게 조금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진단 키트, 지금 자가 진단 키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항원, 항체, 그다음에 이제 분자 키트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분자 진단 키트 지금 이제 PCR 검사 지금 현재 진료소에서 쓰시는 보통 네. 그게 PCR 검사라고 보시면 좋고, 자가 진단 키트는 항원 진단 키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키트주들이 막 개별주로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팔릴 수 있는 거는 항원 진단 키트고,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난 진단 키트는 슈마시스, SD 바이오센서, 그다음에 레피젠 세 가지 이제 기업의 자가 진단 키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판매가 될 수 없는 상품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막 이제 키트주 이전에 뭐 항원이든 항체든 분자든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현재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건 항원 진단 키트고, 상대적으로 PCR 이제 관련주인 희젠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은 게 PCR에서 자가 진단 키트로 넘어가면 그만큼의 매출이 적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팩트 체크만 봤었을 때는 현재 지금 시세를 받아야 되는 건 항원 진단 키트고, 지금 경남제약이 상한가를 간 이유는 레피젠의 항원 진단 키트에 지금 박스를 지금 공급을 하는 걸로 제가 경남제약을 조금 이제 검색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단 키트주가 가장
하이를 찍을 때는 아무래도 설 이후 검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히트 쇼티지 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확진자 가장 많은 다음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장 정도가 가장 피크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안국약품을 선택한 이유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있는데 레피젠 관련주로서 한번 보실 때 조금 괜찮아 보여서 이제 이게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관련주도 있다. 만약 경남제약이 레피젠과의 업무를 통해서 진단키트를 공급을 한 거면 충분히 지분 투자한 이력이 있는 안국약품도 일부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져간 거지, 이거를 사실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단키트 관련주, 그래서 그 안에 항원 진단키트를 보시려면은 뭐 휴마시스나 SD 바이오센서가 시장에는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레피젠 관련주로 보시면은 지금 경남제약이 상한가 갔으니까 이제 안국약품도 뒤 이어서 지분 투자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왜 관망이세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돼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비율을 안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예. 잘 가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존중합니다, 저희. 예. 이쪽에 대해서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와 이 확진자의 최대라는 의미가 최대라는 얘기가 이제 더 늘어난다기보다 여기서 거의 이제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죠? 예, 폭증 속도가 너무 빨라. 빠르다 보니까 예.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저희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매매했었을 때 대부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예. 추세로 이어가는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한번 변화가 정점이 한번 나오고 또 잘못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대로 예.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조심하자는 입장도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트렌드로 가기보단 어차피 앞으로 일단 위드 코로나로 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리오프닝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경남제약도 나오는 얘기들 보다 보니까 뭐 레피전 관련된 쪽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고 하는 아직 뭐 완성이 아니라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전 단계 같습니다. 근데 기대감 때문에 모이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또 단기 시장이 부진했었을 때 또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긴 하겠지만은 지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안국약품 주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봉을 보세요. 저희가 아니 이게요. 정확하게 이 몇 분입니까? 10시 반 이후로 저희가 방송 나가면서 저기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이제 양봉이 나왔고 지금 11,000원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는데, 이게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안국약품 저희가 방송한 이후로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폭을 확 키우다가 지금 또 상승 탄력이 둔화됐는데요. 자, 조심조심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안국약품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는 좀 경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그리고 또 증권 광장 아니겠습니까? 뻔한 전략 없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이끌어내는 방송.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맞수 주제입니다. 근데 시장이 위드 코로나와 코로나 사이에서 두 개의 종목이 아주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진단키트는. 근데 또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도 나쁘지 않아요. 현대백화점 저희가 오늘 필두로 잡아봤는데, 백화점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대한항공을 비롯한 본격적인 이 항공주들도 좋고,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현대백화점이 2% 넘게 오르면서 69,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얼마로 잡고 계실까요? 저희 먼저 김진만 팀장께서 8만 원, 김민수 대표께서 8만 5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8만 원의 목표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일단은 현대백화점은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 지금 외형적 성장을 조금씩이나마 계속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결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확진자 수가 많고 거리두기가 많을 때 이제 여의도 이제 더현대 서울을 내서 이제 그쪽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이 실적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 같은 게 사실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1년에 한 3-4번 정도 나오는 주제로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정책의 수혜로 많은 이제 시세를 분출하기에는 너무 피로감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기업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백화점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드 코로나 정책주로서 가장 이제 조금 효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8만 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워낙 지금 현재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설 이제 대목을 앞둔 좀 매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만 원 기술적 반등과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했을 때는 그래도 8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 이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8만 원 정도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 김민수 대표께서 또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에 자주 긴장하세요. 저분 해칩니까? 저도 김민수 대표님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여의도에 탐방 자주 가신다고요. 탐방을 빌미로 여의도 이제 현대백화점에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주가 85,000원이 보이십니까? 네. 그냥 생활 환경입니다. 반경이다 보니까 예. 슬리퍼 끌고 들어갔다가 경비원이 약간 좀 이상한 쪽으로 보더라고요. 왜냐면 1층에 다 명품몰이 있다 보니까. 백화점을 슬리퍼 신고 가는 걸 그 진정한 멋스러움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런 고급점을 갈 때 추링 입고 가는 게 진짜 그 멋있는 거거든요. 저는 식품점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멋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빼 입고 가는 거 촌스러워요. 네. 아무튼 지금 현대백화점을 바라볼 때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순이익 1,000억은 나눈 회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잘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전에도 항상 2,000억대는 순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그러면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입니다. 올해 작년에도 한 2,400~500억 가까이 나올 텐데 너무 싸죠. 최소 시총 2조는 가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20% 업사이드 한다. 그러면 당연히 8만 원대 중반 아니면 후반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눈치 보고 있고 시장 때문에 눈치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뭐 계속 그런 비슷한 얘기 드리지만은 저는 3월 달 되면은 많이 환경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그렇습니까? 때문에 많이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난 확진자가 급증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봤었을 때 거의 그런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한 5월 달이면은 여행도 좀 자유롭게 가지 않을까. 아 정말. 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네. 바람일까요? 네, 일단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은 준비하는 거는 위드 코로나 쪽을 더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도 그래서 위드 코로나 주식이 굉장히 관심이 가요.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도 있는데 혹시 저희 현대백화점을 봤지만 두 분께서는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코로나19 관련주인 진단키트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이 위드 코로나 주식을 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위드 코로나 주식을 사시겠다. 네. 지금이 정점이니까 주가도 지금 정점을 찍지 않으니까. 정점일까요? 근데 일단은 이거 뭐 진짜 모르겠잖아요.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16,000명 이제 오늘 돌파를 했는데 뭐 일단은 최대치까지 하면 일단 정부에서 나온 계획상 25,000명 정도까지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보였는데 그럼 그만큼 이제 확진자 수는 이제 의미가 없다. 치사율이나 이제 치사율이 쪽 사실상 큰 의미가 있고 사망률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 대표적으로 이제 진단 키트 있고 백신주 있고 치료제 다 있는데 다 어느 정도 폐가 다 까졌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시세 분출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진단 키트는 일시적입니다. 이게 또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재고량도 좀 쌓이는 순간 지금 지금 단기간 정책상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는 거지 언제든지 상황은 바뀌고 있고 뭐 보시면 실제로 진단 키트 관련 회사는 설에도 다 열일하신다고 공장 이제 그래요? 가동을 다 풀로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풀가동이군요. 네, 오죽하면 이제 외부에 있던 직원들도 지금 키트 만들러 공장 간다는 그런 소문도 들릴 만큼 이제 그 어느 정도 목이 지나면은 그만큼 이제 조금 수급 자체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점일 때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부분을 공략을 해야지 상대적으로 승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조금 더 모아가는 게 낫잖아요. 그 안에 그렇군요. 위드 코로나 안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야지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실적 개선주 혹은 이제 실적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김민수 대표님은 네. 위드 코로나 주식 중에 뭘 사시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주변에 오미크론 걸려서 자가격리한 친구 3명과 네네. 문의 통화를 해봤는데 예. 그렇다고 뭐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네네. 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 근데 한 명은 무증상이고요. 2명은 딱 이틀 감기 증상 있다가 다 아무 증상도 없답니다. 이게 감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네. 가는 기조가 아닐까. 물론 다 젊고 건강한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그럴지 몰라도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걸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들 뭐 항공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주가 리오프닝의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특히 지금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늘 테슬라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좀 그래도 작년엔 잘했지만 여전히 칩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칩 공급 부족 때문에 힘들고 있다라고 했다 보니까 반도체주가 다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원점으로 가게 되면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고 또 인플레이션 부담도 다 결국에는 아직 뭐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직 그 연준에서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보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삶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의 정점 이후의 변화들을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면 자동차도 쇼티지 뭐 생산 출하 지연 이게 다 넘어갈 좀 완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 흐름이기 때문에 예. 이쪽 챙겨보자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중에서 탑픽. 네, 뭐 다 아시는 것, 뭐 현대기아차가 뭐 그렇겠지만은 좋습니다. 예. 이제 좀 아직 관문이 있다 보니까 예. 조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겠죠. 좋습니다. 네. 자, 저희 안국약품이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단키트 관련 주식으로 봤는데 안국약품이 필러 판매도 시작했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출시했네요. 발기부전 치료제 이름이 그래서 산 그래서 산 안국약품 변동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얼굴은 많이 왜 받으세요. 빨개지십니까?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푹 쉬시고 오십시오. 자,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